안녕하세요. 핵심정보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또 오전부터 시장이 좀 파란불로 하락장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뭐 좀 빠르게 MDS 테크나 KPF 같은 종목들 수익을 챙기면서 잘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제가 수익 매도했던 종목들 보면은 어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전일 고가 돌파 자리 뭐 기준선 설정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잘 활용해서 전일 고가 돌파하면서 힘이 더 붙는 시점을 좀 잘 활용해서 진행했다는 거를 뭐 영상 보신 분들은 같이 대입하면서 이제 좀 뭐 공부도 하고 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저는 좀 가급적 좀 실전 매매, 네, 실전 매매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우리 팀 분들에게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동평균선, 네, 이동평균선, 주식 초보분들을 위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이평선이라고도 불리죠. 뭐 제가 리딩하면서 자주자주 뭐 5일선이니 20일선이니 60일선이니 120일선이니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언급도 해드리면서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 이동평균선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실제로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참고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최대한 초보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주로 보는 선은 설명드릴 선은 뭐 5일선, 뭐 21선, 그리고 뭐 121선 정도를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매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일단은 이동평균선은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선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있죠. 뭐 볼린저 밴드도 있고 뭐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지표도 많고 여러 가지 기법들도 많은데, 이동 평균선은 좀 대중적인 지표죠. 좀 전 세계적으로 주식을 하는 모든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응의 기준으로 삼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보조 지표이고, 그만큼 좀 신뢰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기에도 좀 적절한 그런 좀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말 그대로 오늘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참고를 하는 보조 지표인 거지, 뭐 이 이동평균선을 설명을 듣고 그럼 이것만 보고 앞으로 매매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메인을 두고 이동평균선 보고 이동평균선을 메인으로 두고 법칙처럼 매매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일 종목 추천을 할 때도 뭐 이평선만 보고 종목을 추천을 하거나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이슈랑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랑 재료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아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많이 터져주는지,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나 차트 자리 위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보조적으로 대입을 해서 추가 점수를 내고 종목 선정하고 매매하는 이런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은 것이지, 무조건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 이동평균선만 보고 매매를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항상 위험하다는 거, 요거는 꼭 강조를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저 또한 많이 보는 5일선, 5일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어떤 뜻인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5일선은 5일 동안의 종가 평균, 21선은 한 달, 21일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달이죠. 5일선은 일주일이고, 왜냐하면 5거래일이니까요, 일주일이. 그래서 5일선은 5일 종가 평균, 즉 일주일간의 평균 종가이고, 뭐 단기 세력선이다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선은 말 그대로 20거래일이니까 한 달간의 평균 종가이고, 뭐 생면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60일선은 아시다시피 뭐 분기죠, 한 분기고, 121선은 반기간의 평균 종가다, 장기 이평선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왜 5일선, 일주일간의 평균 종가가 왜 중요하냐 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걸 잘 해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더 좋을 거예요. 5일선 위에서 종목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보는 지표가 5일선이에요. 그러니까 즉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5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일주일간의 종가 평균을 보고 종목의 기준을 삼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 말 그대로 단기 추세가 강한 종목을 매매할 때 참고하는 지표라는 겁니다. 최근 강세였던 종목이 5일선 밑으로 안 깨지고 버텨준다라면은 단기적인 힘과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주일 동안의 종가 평균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평균 종가 기준이 5일선이잖아요. 셀바스 AI라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5일선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의 평균 종가인 건데, 그 일주일 동안의 평균 종가 밑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빨간불 켜고 그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시장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힘이 빠진다라는 종목은 5일선 밑으로 깨지고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5일선 깨졌네. 이거는 단기 추세가 깨졌으니까 단타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 5일선을 깨고 좀 더 내려오고 다시 회복을 못할 경우에는 손절을 치자, 약간 이런 기준으로 삼는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셀바스의 차트를 제가 켜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일선 밑으로 안 깨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죠. 5일선 안 깨지네, 5일선 안 깨지네. 이 챗봇이라는 종목 섹터가 1월부터 지금 2월까지 거의 2달 동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5일 그 2달 동안 이 종목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일선 밑으로 안 깨집니다. 조금 조정받더라도 5일선 안 깨지다가 또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5일선을 살짝 깨트려요. 5일선 깨졌으니까 단기적인 추세는 좀 죽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쯤에서도 손절을 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또는 반대로 여기 이용해서 이제 5일선 단기 추세 한번 깨트렸네, 깨트렸으니까 이제 사람들 손절 좀 나올 테니까 여기 이용해서, 세력들이 여기 이용해서 여기서 한번 물량 받아먹고 한번 더 올리자. 왜냐? 재료나 이슈가 살아있으면.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와, 이거 종목 힘이 좀 센데, 챗봇이 여기서 5일선 타고 이만큼 잘 올라왔고 이제는 좀 죽는가 싶었는데 아직 죽을 마음이 없어 보이네. 세력들이 돈 한번 더 끌어올렸네. 그러니까 또 한번 불쑥 치고 올라가고 지금도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그러면 이거 아직 셀바스 AI, 이거 챗봇도 힘세고 이 종목이 진짜 힘이 좋네, 5일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네. 이거 한번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 부근에서 또 한번 반등 나와 주려나? 2만원짜리 부근에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추세다, 5일간의 종가 평균, 단기적으로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 주변에서 울고 있는 종목을 매매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5일선은. 네, 그리고 21선은 한 달 평균에 대한 종가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5일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길죠. 예, 그래서 대부분 왜 이 한 달 평균 종가가 중요하고 생명선이라고 불리냐면은, 대부분의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은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챗봇은 조금 예외죠. 이건 1월달 강세였고 지금 2월달 2달 동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좀 약간 예외적이고 더 힘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통 21선의 이제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 한 달 정도는 해먹기 때문에 세력들이 한 달 정도의 평균 종가다. 그래서 한 달 정도의 평균 종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생명선이 될 수 있다. 21선을 깨면은 그 테마가 좀 힘이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해보자 아시겠지만, 뭐 한 달 동안 강세를 보이던 테마주도 이거 언제 떨어질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던 그런 힘 있는 종목들도 결국에는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시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21선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매매 방법이 나뉘기도 해요. 중요한 생명성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올라가던 종목이 21선, 네, 잘 올라가던 종목이 이렇게 언제 떨어지지 하던 종목이 갑자기 깨지면서 한 21선 부근까지 눌렀다가 반등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21선은 좀 중요한 생명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뭐 예시를 들자면은 최근에 우리가 유엔젤 이번 주에 우리가 수익 매도해서 그 챙겼었죠. 이 유엔젤을 제가 매매할 때 기준을 21선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그 차트 설명까지 해드리면서 그 추천을 드렸습니다. 유엔젤이 이것도 챗봇 관련 종목이고 SKA 그쪽 종목인데, 챗봇 이슈 이용해서 단기간에 7,600원짜리까지 시세를 정말 많이 줬었죠. 근데 이 종목이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상한가도 터지고 엄청 힘있게 돈 많이 쓰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슬슬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정을 받네? 이렇게 강했던 테마가 21선 평균 종가인 21선 밑에까지 내려왔다. 이쯤에서는 한번 반등 나와줄 만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무조건 이평선만 보고 달려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중요한 거는 이슈 재료랑 거래대금이라고 했죠. 챗봇이라는 아주 좋은 재료, 지금 시장에서 메인이 되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상한가도 터지고 힘이 있는, 세력들 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21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여기서 세력들이 더 깨고 더 내려가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제 한번 반등 나와줄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쭉 나왔고,
그래서 21선이 좀 중요하다.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 나오는 케이스가 많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21선 부근에선 지지 받고 반등 무조건 나온다. 그것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재료랑 거래대금 이거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건 항상 매일매일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알기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네, 그렇죠. 솔트룩스도 이 34,000원 자리까지 막 올라갔다가 여기 21선 부근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주기도 했었죠. 이런 장면들도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세력들이 21선을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많은 개인분들이 주도 테마였던 종목이 21선 부근 내려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더라라는 거를 좀 알고 있고, 반대로 21선을 깨트리면은 이거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하면서 개인들이 손절을 치거나 더 이상 이 종목을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좀 세력들이 역이용해서 이제 개인들이 손절치고 빠져나갔네, 21선 밑으로 한번 더 깨트리고 난 뒤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네, 그 뭐 예를 들면 솔트룩스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21선 위로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또 최근에 21선 밑으로 완전히 깨트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제 드디어 이제 반등 한번 주고 이제 21선 밑으로 깨졌으니까 이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최근에 또 불쑥, 물론 챗봇이란 테마가 강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불쑥 21선 밑으로 깨트렸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크게 나오는 모습. 여기서 손절친 개인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 21선 위에서 반등 한번 나오고 다시 깨트렸으니까 이제 좀 추세가 죽었겠다 싶었을 때 세력들이 좀 역이용하는 모습. 그리고 너무 챗봇 쪽으로 설명드려서 그런데 그 작년에 우리가 그 뭐지, 네옴시티가 굉장히 강했었지 않습니까? 네옴시티가 그 막 그 빈살만 방한하고 그러면서 그 큰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10,000원짜리에 있던 종목이 4만 얼마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와서 이제 이 종목이 끝인갑다 싶었을 때 그 21선 밑으로까지 이렇게 내렸을 때 2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겠지 했는데 21선 밑에서 지지가 안 나왔어요. 지지가 안 나왔는데 깨트리고 나서 한번 반등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21선 부근 밑으로 깨져 있다가 딱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21선을 좀 중요한 지지 역할,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세력들이 이걸 역이용해서 개인들 손절치게 물량 빼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은 제가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보진 않아요. 말 그대로 한 분기의 평균 종가이고 뭐 종목이 떨어질 때 60일선 부근에서 지지 한번 받고 올라와 주나 정도의 느낌으로만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121선인데, 이 121선이면 6개월이잖아요. 반기의 평균 종가라는 거고 기간이 엄청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죠.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면은 이제는 뭐 세력이니 개인이 뭐 이런 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릴 것 없이 이 긴 시간 동안 평균 종가라서 많은 물량들이 물려 있고 그것의 평균이 되는 종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1선은 웬만하면은 좀 탄탄하고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거나 추세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크게 돌려줄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세력들도 종목을 하나 이제 작업을 할 때 뭐 단기간에 작업을 해서 개미 털기하고 해먹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겠지만 121선 6개월 동안의 작업이라는 거는 그 종목이 이 121선 내내 6개월 내내 세력들이 손해만 보고 손가락만 빨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1선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면서 추세를 돌릴 수도 있고 돌파하면서 추세를 강하게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침 이 한미 글로벌 차트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 세력들이 이만큼 해서 끌어내려서 해먹고 조정을 좀 심하게 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21선 깨트리고 개인들 해먹는 이런 반등들도 있었지만 그 반등이 크진 않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 많이 떨어뜨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 121선, 이 지금 이 검은 선이 121선이란 말이죠. 이 121선 장기 이평선 밑으로 더 깨지는 않고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뜨렸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지지받고 한 번은 좀 끌어올려서 해먹자라는 장면들을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매 포인트로 볼 때는 예전에 크게 올랐던 종목이, 예전에 주도 테마를 했었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힘이 있었던 종목이 121선 부근까지 좀 많이 내려온다. 그거는 이제 좀 부담 없이 이제 좀 저점에서 한번 담아볼까 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 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0선 주변이나 120선을 깨트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이제 좀 저점에서 한번 우리 또 매집을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매집선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고, 또 반대로 최근 들어서는 작년 내내 좀 시장이 많이 하락장이 길게 1년 내내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많아요. 옛날에 한 번씩 크게 해먹었던 종목들도 주가가 엄청 저점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세력들이 120에서 장기 평선을 돌파시키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패턴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어요. 121선 돌파하는 자리다. 121선을 돌파하면은 추세가 좀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차트 설명하거나 이럴 때 많이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위메이드 같은 거, 네, 위메이드 같은 거 보시면은 거의 추세가 그 여기 20몇만 원짜리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뭐 작년에 하락장도 있고 이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뭐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쭉 떨어지던 종목이고 뭐 중간에 악재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런 종목이 저점에서 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 121선, 여기 121선이죠.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엄청 크게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위메이드도 있고 뭐 SMCNC도 최근에 우리가 수익 매도했었는데 이거 보시면 121선이죠. 여기 121선 돌파하고 시세가 엄청 나왔습니다. 물론 위메이드든 SMCNC든 차트만 보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재료, 뭐 SMCNC는 그 SM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고 위메이드는 뭐 위빅스 코인 재상장 이슈가 있었고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이슈랑 재료랑 그리고 그만한 거래대금이 많이 붙어줬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121선이라는 장기 평선, 이것마저 돌파를 해버리니까 힘이 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최근에 바이오니아, 이것도 뭐 탈모 화장품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조용하던 종목이 이 121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이제 약간 거의 폭발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큰 폭의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이 121선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이슈랑 재료가 좋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에 한해서 좀 힘있게 끌어올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 돌파하는 자리는 좀 유심히 보는 게 좋다. 요 정도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동평균선에 대한 해석 방법, 그리고 주식 초보분들이 무조건 법칙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슈 재료랑 거래대금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기에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이평선 위치, 5일선의 단기적인 추세, 21선이 왜 생명선으로 불리는지 그 지지선과 어떤 대응 역할, 그리고 122선 장기평선을 돌파할 때 어떤 모습이 있고 이게 지지기간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길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잘 이해를 하고 대입을 하면서 제 차트 설명, 뭐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때 차트 설명할 때 이거는 이 5일선을 이렇게 보는구나, 21선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따라오신다면은 훨씬 주식에 대한 지식도 높아지고 좀 도움도 많이 되고 재미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